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HLB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긴 시간이었는데 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쉰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에 임시 공휴일이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하루 발작 시장 열리고 또다시 주말이네요.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이 꾸준하게 3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였습니다. 예, 주중에 굉장히 이제 우리 쉬는 날이었죠. 추석 중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엔비디아, 인텔 등등 해갖고 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뉴스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갭과 여기에 갭을 다 누가 만들었다? 예, 반도체가 만들었다. 시장은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나도 좋은데, 우리가 이게 종목을 놓고 보니까는 반도체들만 움직여.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이랑 원전이 또 같이 움직여주긴 했지만 부족했죠. 예, 여전히 이 반도체가 워낙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건 얘네들이고 나머지 기업들이라든지 나머지 종목들, 업황들은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HLB를 놓고 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막 색다른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에서 반등 나오고 지지 후에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37,500원 라인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오늘 종가상으로 좀 이탈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HLB에서 뭐 우정바이오랑 뭐 인수한다,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사실 무근이야라고 얘기가 나와주기는 했죠. 그러면서 다시 뭔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그 얘기가 또다시 나왔더라고요.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살짝 보기는 했었는데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중국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계를 회사를 좀 견제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미국이 거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뭐 미국의 뭐 DNA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앞전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아마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 사이에 이제 중국들이 또 굉장히 또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이나 정보를 훔치거나 중국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뭐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시앱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조금 우려 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만약 생물보안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그런 기업들과 손잡고 하고 있는 일부 미국의 기업들은 좀 난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의 기업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대체자로서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럽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기업과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살짝 뭐 장애물이 될 수 있거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기업은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돈을 주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뭐예요? 우리나라 HLB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항서제약과 같이 간암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중국에 있는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합쳐져서 미국에다가 진출하려고 하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 생물보안법 언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항서제약이라는 것이 미국의 우려 기업으로 지정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에 영향이 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말로 좀 위험한 회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다만 조금 제약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 제정 조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 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계약 또는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제약 회사라든지 중국 정부 또는 군사 정보 기관과 연계성이 의심되는 기업이라든지
뭐 특정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항소제약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공개된 증거들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항소제약이 혁신약물이라든지 뭐 생명공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있고 미국에도 R&D 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 혁신약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항소제약이랑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 R&D 거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또 보조금이라든지 수혜 또는 미국 기업과 어떤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항소제약도 어떻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우려 기업에 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제 명확하게 기업이 좀 뭐 여기 우려 기업의 명단에 올라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소제약이 미국 내에서 이제 뭐 미국의 메릴랜드 쪽에 R&D 센터를 설립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연구 역량 확대하려는 전략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라이선스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생물보안법이 이 항소제약을 앞서 막을 것인가? 만약에 항소제약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항소제약과 같이 콜라보로 간암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HLB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악재로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한데요. 이 구간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마저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이 생물보안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소제약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대응의 영역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작년 12월 달에도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상원의원에서 누군가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게 좀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거부로 인해서 없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로비가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놓고 보면은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이게 나라가 망하든 뭐든 간에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런 거 상관없이 군대까지 동원을 하면서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탄압을 하면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하고 있는 약값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국 내 생산기지를 건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상충이 되는 거거든요. 관세, 약값이나 그 다음에 뭐 제조시설, 미국 내 건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어찌되었던 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과연 이 생물보안법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 3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벌써 또 이렇게도 오늘 하루가 또 금방 지나갔네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이파이브도 여전히 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하이파이브가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 길게 좀 쉬셨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허브경제TV 같이 한번 달려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이파이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노시느라 이런 거 신청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해 놓고 저희를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또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리 꿰차고 앉아 계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